이상의 재검표가 필요 없고 끝났다니까 바로 고아 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 참고될 게 그게 말하자면 그때는 10월 그게 12월 9일인가 그랬는데요.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 날짜 올해로 지금 11월 8일인데 대부분이 그 날짜에 판결을 내려서 그건 뭐냐? 이 규칙에 따라서 그 데드라인까지 해주는 게 아마 이 옛날 그 선조들의 취지라 해서 내려줘. 그럼 12월 8일까지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소송이 수업 시간이. 그래서 맥시멈 14일까지라도 6일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연방 대법원에서 소송을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대비했던 게 연방 대법원 그 긴스버그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해서 에미 바렛을 상원에 임명해서 그 9명 중에 6명이 이 부시와 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 보수고 저쪽은 오바마가 임명한 클린턴하고 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법원장 하는 라버트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눈치를 보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도 남은 5명이 있으니까 9명 중에 과반수는 5명이니까 확보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아침 새벽에 바로 그 중에 한 명인 엘리토 그 대법관이 펜실베니아에 개표를 중단하고 8시 이후에 그날 마감 그날 시간 이후 8시 이후에 들어온 투표와 우편 그 메일과 분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단 한 번에 1차적인 그걸 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펜실베니아에 다 무시하고 공화당 참관인 다 쫓으라고 민주당 끝까지 다 개표 다 해버렸어요. 이미 끝났어요. 자기들끼리 다 해요. 아직 결론은 안 나왔지만 펜실베니아에 좀 남아있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송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자신을 할 거 없고요. 보자고. 근데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우편 투표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고, 그래서 실제 9월께부터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3,00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구성이 돼 있다는 말도 있고, 그 소송 전체를 전 뉴욕 시작한 줄리아니 변호사가 지휘한다는 이미 이런 나름대로의 법적인 검토가 다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좋게 내려질 거 아니냐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자, 위스콘신 부정선거, 오케이. 미시간 부정선거, 펜실베니아 부정선거, 이 세 개가 제일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네바다, 아리조나, 조지아까지 6개 주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데, 됐다. 그럼 이 세 개 주는 무효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선거인단 구성을 못하게 한다. 아니면은 트럼프가 이겼다. 그 전까지를 보니까 바이든이 이겼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오케이, 부정으로 쳤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세 개를 빼고 나머지 갖고 표 계산해가 과반해가지고 그걸 바이든이 또 이깁니다. 그렇게 할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상식적인 생각은 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쪽이 썩었다면은 전체 사과가 썩은 거로 봐야지, 썩은 것만 도려내고 나머지 가지고 표 계산하자는 못한다는 게 어떤 그 법의 원칙이라 그러더구만, 형법상 뭐든. 그래서 세 개 주가 부정선거로 오염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전체 이번 선거를 무효로 말하자면 판단하든가, 아니면은 이게 됐기 때문에 이 세 개 주가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왁구가 흔들리니까 선거인단 구성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제 못하게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1차는 또 한 가지는 8일 지나고 14일까지, 12월 14일까지 대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끝나지 않고, 그래 되면은 몇 개 문제가 되는 6개 주에서는 주지사가 결정을 못 하거든요, 선거인단을. 이런 상황이 오는 것도 또 트럼프한테는 승리가 됩니다, 대법원. 그러면 대법원이 이제 판결이 좀 늦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요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또 대통령 뽑는 상황이 수정헌법 20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거와 관련 없이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어떤 이유든지 좌우간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막 전쟁이 났다든가 뭐 천재지변에서 오면은 어떡하느냐. 그때는 하원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계없이. 그러니까 대부분에서도 판결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에서 대통령을 뽑아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고 나면 이제 이른바 컨틴저시 일렉션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수정헌법 20조인데. 그러면은 요 날짜는 이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걸 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래 당선 선고를 하는 형식적인 최종 날짜가 1월 6일이니까 의회는 1월 3일에 개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원이 아니고 새로 1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상원의원, 신임 하원의원들이 1월 6일에 이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까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앞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이라는 얘기를 한 게 하원이 하는데 하원 전체와 모여서 하원의원이 435명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주를 대표하는 한 명씩만 와서 50개 주 대표 1명씩이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을 뽑는 하원의 투표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는 55명을 갖고 있지만은 같은 일개 주로서는 동등한 50개 주에 50분의 1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하원의원 선거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기준으로 하면은 주마다 공화당이 많으냐 민주당이 많으냐를 해서 대표가 공화당이 많으면 공화당 되는데 지금까지는 27석이나 적었지만은 고래도 공화당이 주로는 26개, 민주당은 23개, 무소속 하나 했는데 요번에 한 20석을, 15석을 더, 17석을, 18석을 더 올렸구만. 197석. 지금 20석 대 215입니다. 220대 215로 15석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요번에 하원에서 굉장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8개쯤 될 겁니다. 27개인데 8개. 그러니까 하원에서 50개 주 대표, 하원 대표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한 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상원에서는 부통령을 뽑습니다. 왜 뽑느냐? 왜냐? 상원에 100명 안에는 속하지 않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원에서 중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50대 50으로 될 때 상원 부통령이 나와서 표를 행사하는 대로 캐스팅 보드에서 그러면 101명이 되는데 예외로 돼서 그래서 상원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하기 때문에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은 만약 하원에서 그러니까 바이든을 뽑으면은 그러면 상원에서는 부통령은 공화당의 펜스를 뽑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미국 역사상 25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887년법도 적용해 본 적이 없었고 수정헌법 20조에 따른 컨틴전시 일렉션을 2차 대전을 치르면서도 선거를 다 조용하게 치렀거든. 왜냐? 2차 대전이 그렇게 쳐도 미국 본토는 전혀 전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으니까 선거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송을 확실히 대비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부정선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선거인단 이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컨틴전시 비상 선거 체제로 가서 하원 대표 50개 주 대표의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연방법원에서 판결만 해주면은 트럼프가 재선이 가능하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험난합니다. 자, 오늘 새벽부터 이미 당선자로 하고 각국에서 메시지 와서 사실상의 대통령 당선자로 되고 경호원이 붙고 시크릿 서비스에서 경호에 들어가고 미국의 모든 언론이 대부분 언론들이 대통령으로 띄우고 이미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캐비넷이 막 구성이 되고 하면은 모든 관심들이 전부 거기 가 있고 그러면서 여론 조작을 통해서 지금 이미 한국 언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저놈이 억지 부리는 놈, 땡깡 부리는 놈으로 지금 몰아가거든요. 우리 유튜브에도 보면
깽판 치는 멸치 돌아갔고, 막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거든요. 자, 이런 여론의 어떤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미국 정치는 어쨌든 여야가 이렇게 막 싸우다가도 큰 어떤 국민에 처음에는 이렇게 합치는 이 화해하는 이런 절충하는 전통이 있으니까 양보하자는 게. 그 다음에 공화당 내부에서 배신자들이 나올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자, 딥스테이트 얘기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과연 이 딥스테이트, 국무성, 국방성, 이 딥스테이트, 이 관료, 부패한 관료 세력이 트럼프를 과연 확실하게 밀어줄까? FBI 국장이라는 저 친구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헌터 바이든의 그 어마어마한 비리를 해놓고도 올해 초까지 작년 9월에 입수한 그 내용을 손도 안 대고 있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나오죠. 펠로시 하원 의장 그 마귀 같은 그 여자 의장하고 쇼부쳐가지고 이거를 보고도 트럼프한테 보고도 안 하고 미뤘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일 FBI 국장이 알고 봤더니 완전히 이중첩자했다는 게 좀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과연 FBI가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수사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의 사례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과연 수사를 할까? 딥스테이트가 방해를 하지 않을까? 전 세계적인 압박이 나올 거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은 또 암울합니다. 또 처음 가는 전인 미답에 처음 가는 이 법률 소송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보세요. 그 9명 중에 1명은 빠졌고 8명 있었는데 서기하고 또 누굽니까? 2명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뽑았던 놈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참 친하니까 웃을 줄 아는 민정수석, 마지막 민정수석 조대환이 탄핵 바로 전날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를 3명 확보해서 저쪽 5표밖에 안 나옵니다. 탄핵 기각된다고까지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라고 안 그렇게 했어요? 한 1,000만 불 갖다 주면 그거 받아 먹고 할 놈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걸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이제 입증이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 미국의 사법 제도를 믿어야죠. 그래서 이제 뭐 주제를 좀 바꿔서 왜 그러면 우리가 위스콘신을 걱정하고 미시간을 쳐다보고 트럼프를 걱정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막 갖다 줘요. 첫째,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 4.15 선거의 판박이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모든 소송과 앞으로 진행될 이 법적 절차가 바로 우리 대법원이 그대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래. 막 간단하게 얘기해서 트럼프가 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승리하면은 우리 대법원이 그 영향을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 우리도 그런 절차로 갈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 사전 투표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의 이 부정 선거를 획책한 세력들이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종족이 미국인데, 그 미국의 제도를 받아서 250년밖에 안 된 나라지만은 미국의 그 자유민주 체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지금 죽어가고, 여기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 100% 믿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어떤 이 어둠의 세력, 암흑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막 글로벌리스트랄까요?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정말 말하자면 이게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밝음과 어둠 적거리보다 세력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왜 이 시점에 21세기 초반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러면 우리가 지금 인정해왔던 의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모든 게 좀 무너지고, 그럼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이거. 91년에 러시아가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나오면서 공산주의는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79년 중국이 개방 이후에 중국 경제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도와줬어. 그 이유가 뭐냐? 소득이 올라가고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시장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전부 다 자본주의, 자유민주 체제로 바뀌더라. 그래서 뭐 소득이 2만 불 되는 순간 이 독재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제 발전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도와줬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CCP, 중국 차이나 커뮤니스트 파티,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지금 전체주의 체제를 확고히 굳히고 있고, 그 어떻게 꼬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돌연변이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주사파들이 정권을 탈취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런 과정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니까 이건 뭐 어떤 그러한 어떤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이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민주주의를 살리기,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법정 투쟁이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국의 선거를 쳐다보고 있다. 저는 미국의 대법원이 그래도 양심적인 어떤 그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보루였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쉽지는 않는 싸움이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맘먹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냐. 이거 어떻게 보면 하늘이 결정해 줄 일입니다. 너무 고민하시지만 오늘부터 잊어버려. 아니, 바이든이 되면 또 어때요? 어차피 미국 대통령 뽑는 거지. 근데 바이든이 되면요, 100%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 민주당 저쪽이 이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저돌적으로 더 강경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주한미군은 뭐 저쪽이 과거부터 절대 이 카터가 철군할 때부터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공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바이든이 되면은 또 일부, 또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무역에 여러 가지 상당한 그 압박을 가했는데, 바이든은 또 옛날식으로 가서 그냥 자유무역자로 가면은 중국도 살아나겠지만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우리도 수출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또 바이든이 된다면은, 바이든이 좋게 또 우린 또 약속은 적응해 나가야죠. 바이든 또 아니면 바이든 또 빨면서 가야죠. 또 바이든이 지금 이렇게 이 굉장히 이 선거 부정이라는 스캔들을 딛고 자기도 처음 미국에 없는 이런 식의 이 상황을 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자기는 자기대로 뭔가 어떤 컨설레이션, 이 화합하자고 이제 얘기했지만 화합과 뭐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뭐 좋은 소식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좋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가 살아나고 법과 질서가 이번에 이 트럼프의 법정 투쟁을 통해서 확립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응원한다. 이해가 가셨으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으로 좀 길었습니다만.